사람을 뽑는 이 채용이라는 법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적용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누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채용 과정에서 회사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오늘 강의에서 회사가 지켜야 되는 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 절차는 4단계 정도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하기 전 단계에서는 계획이라는 것을 하겠죠. 그리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서 이제 적합한 인재는 이제 합격 통지를 하고 합격 통지에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각 단계별로 성격을 보면은 이제 모집이라는 활동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청약을 하는 유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사표시나 그런 부분은 따로 명확하게 없는 활동이 있는데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서류를 접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활동들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나는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라는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활동에서 이제 회사가 적합한 인재를 한 명 선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이 승낙이 되는 형태이고 그리고 입사를 하면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모집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격 통지를 하고 나서 입사하는 그 대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이 있든 근로자의 사정이 있든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근로계약이 사실상 승낙된 시점부터 성립이 되었다고 봐서 채용 취소는 이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취소에 관련된 이제 노동법적인 분쟁도 지금 상당히 쌓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들이 적용이 되냐?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좀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집 활동이나 그 근로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채용 절차법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채용 절차법이랑 좀 비슷한 내용의 직업안정법 이런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위반한 내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은 합격의 통지라는 게 합격의 통지와 전후 사이로 발생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우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우 협의하는 과정이 뭐 최종 합격 통지하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합격 통지하고 나서 있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합격 근로계약이 승낙되는 시점은 이 처우 협의가 완료된 시점 즉 합격 통지를 하고 나서도 처우 협의가 좀 진전되지 않아서 결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좀 어려운 과정이 있고 합격 통지는 없었지만 처우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으면은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더 좋게 하자면 이제 채용 공고상의 채용 단계를 처우 협의까지 넣는 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취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채용 예정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도 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채용 취소도 해고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언제가 채용이 내정이 된 거냐, 근로계약이 성립된 거냐인데 실제로 이제 서류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조건이라든지 입사일 같은 게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게 꼭 서류로 확정이 된 게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서 입사 전에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 성립 시기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채용 예정은 이제 미리 결정하여 주는 것이고 채용 예정 통지나 최종 학교 통지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합격 통지는 있었지만 근로조건이나 그런 게 아직 불성립되었다라고 하면은 합격 통지만으로는 좀 채용이 성립되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성립이 된 시점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채용통지서와 입사일 같은 경우를 채용통지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에 플러스 언제부터 입사하세요, 뭐 입사일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또 채용 통지서는 없었지만 근로조건을 제시했고 뭐 5천만 원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5천만 원 될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처우 협의가 완료되면 그 상태로 채용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성립되는 경우는 이제 최종 합격 통지가 없었다. 뭐 자녀 채용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우 협의 과정에서 결렬되었거나 인사권자가 우리는 뭐 재현 씨랑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채용을 취소했을 때 그 경우는 채용이 성립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채용 성립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이제 채용 공고를 할 때 이제 채용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처우 협의 과정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우 협의가 돼야지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채용 공고에도 올라가는 게 좀 법적인 분쟁이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있었던 네, 잠시만요. 이게 2020년도 5월에 한번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었고 최근 이제 작년 3개월 이내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결국 채용 취소가 해고로 된 사안인,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다라고 된 사안인데, 그걸 사례로 타임테이블별로 구성을 해보면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입사가 제안이 들어와서 근로자가 뭐 대표이사, 뭐 부회장 등의 면접을 받고, 회사는 헤드헌터에게 합격을 통보를 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될 거고, 6월 1일에 입사를 합의가 될 거다. 근데 이제 근로자는 그래서 이전 직장을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입사일을 좀 조정을 하자고 했고 면담을 하면서 갑자기 회사가 근로 조건을 연봉 6천만 원으로 변경하자고 하였고 근로자가 그걸 거부하자 회사가 최종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 중노위에서도 승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다 근로자가 승소한 사례인데 이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합격 통보가 있었고 입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2018년 3월 23일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비록 입사일은 6월 1일이지만 그 전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해고당하는 거 하는 거는 해고에는 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뭐 회사는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채용 취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을 거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부당한 채용 취소, 부당한 해고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보시기 때문에